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은에겐 위원장이라고 깍듯이 호칭을 붙여 예우를 갖추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겐 윤석열 씨로 하대하는 모습을 보니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아니,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 하고 있었던 겁니까? 북한은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간첩단의 지령을 내려서 대한민국 여론을 호도하고 우리 사회 분열을 회책하기 위해 저열한 공작을 일삼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여론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이제는 직접 미사일 발사에 나서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니 현재 한반도에 처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런데도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규탄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영내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기에 바빠 보입니다. 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씨라고 언급하며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격을 깎아내리는가 하면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은 탄핵 운운하며 대선 불복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은에겐 위원장이라고 깍듯이 호칭을 붙여 예우를 갖추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겐 윤석열 씨로 하대하는 모습을 보니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아니,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런 간첩을 잡고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의지가 더불어민주당에 있기는 한 겁니까? 시간이 흘러 북한 지령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간첩단의 범죄 행위가 재판대 위에 서게 되었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시대착오적인 대북관의 굴레에서 벗어나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이 틀 수 있도록 흩어진 국론을 모아내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매국노 이완용 후계자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중입니까? 전쟁이 좋으냐 평화가 좋으냐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답은 당연히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를 비틀어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공포 마케팅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거나 적에게 굴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국민을 속입니다.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평화를 지킨 적이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자기들도 헛소리하는 걸 아니까 버벅대기 시작할 겁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 즉 억제력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적이 도발해 오면 이를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나의 의지와 능력이 확고하고 적이 이를 믿어주면 평화는 유지됩니다. 사이비 평화 세력들은 억제가 아닌 굴복으로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 초대장이고 노예 계약서입니다.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전 대표는 가장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매국노 이완용이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 일제에 굴복하는 게 낫다는 소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위대한 국난 극복사를 부정합니까? 6.25 전쟁을 위시해서 3,122회 북의 도발에 맞선 호국영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한 말에 우리는 사실 일본에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북한보다 국력 50배죠. 막강한 한미동맹이 있죠. 많은 자유우방이 있습니다. 북한을 압도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굴복하자고요? 이쯤 되면 당신들은 이완용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매국노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황당한 말을 할까요? 무지해서? 아니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반국가적 사상에 매몰돼서? 그것도 아니면 적에게 약점 잡혀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려고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는 더럽고 나쁘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듣보잡 가짜 평화가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아름답고 당당하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예외 없이 증명이 된 진짜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한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면 차후 북한과 가짜 평화소를 벌리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주장이 사드의 주장비인 레이더가 가동됐기 때문에 사드 전체가 정상 운용됐다고 하는 궤변입니다. 이는 군사적 상식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대국민 거짓말입니다. 무기체계의 정상 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장비뿐만 아니라 보급, 수송, 시설 그리고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정상 운용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드 기지는 시대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주장비 레이더마저 상전이 아닌 임시방편인 그 발전기를 가지고 가동이 됐고 그 연료는 또 헬기로 수송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 3대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추가부지 공여, 상시 지상 접근 보장,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인데 문재인 정권 동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 국방부 장관들이 매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도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27번 측정했는데요. 초기 2번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25번 그 뒤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2019년 3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늦었다. 이 또한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우리 윤석열 정부처럼 노력했다면 사업계획서 제출 1년 만에 즉 2020년 전반기에는 완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반대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도 주민이 반대하면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한 것을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자기들이 무능하다고 광고합니까? 결론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드 운용을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제일 중요한 임무를 외면한 것입니다. 최악의 직무유기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국군 통수권자였습니다.